안녕하세요. 세종사이버대 산업안전공학과 이수경 교수입니다. 오늘은 그 소방방조련 10주, 11주 라이브 강의를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메타버스 캠퍼스에서 진행을 했는데 제가 녹화하는 과정 속에서 그 미스테이크가 나갔고 녹화를 못해서 줌으로 이렇게 녹화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강의는 기말고사 대비용 라이브 강의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우리가 보통 그 이 옥내 소화전인 경우에는 가압 송수 장치 또는 스프링클러도 마찬가지죠. 옥외 소화전도 마찬가지인데 수계 소화 설비에 있어서의 가압 송수 장치는 이렇게 네 가지의 형태를 가집니다. 하나는 고가 수조 방식이죠. 자연 낙하 압력에 의해서 높은 데서 자연 낙하가 되니까 10m에 0.1 메가파스칼의 압력이 나오죠. 그래서 옥내 소화전인 경우에는 법정 방수 압력이 0.17 메가파스칼이죠. 따라서 17m를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압력 수조 방식은 물탱크의 3분의 1은 압축 공기, 3분의 1은 물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으면 됩니다. 펌프는 전동기에 의해서 그 물에다가 가압을 시키는 펌프에 의해서 가압되는 그런 방식을 의미하고요. 소압 수조 방식은 가압온이 압축 공기고 불연소 고압의 기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수원의 양이라고 하는 게 옥라 소화전인 경우에는 소화전의 개수가 최대 5개, 그러니까 한 층에 6개가 있다도 5개로 봐야 되는 거죠. 거기에 한 개당 130리터 퍼 미니트예요. 분당 130리터를 내고 20분 동안 방사할 수 있는 수온의 양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30 곱하기 20을 하면 이것이 2.6 루베, 2.6 큐빅 미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식에 의해서 수온의 양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0층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목, 30층 이상의 그 빌딩인 경우에는 옥상에다가 옥상 수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수온의 양을 계산한 양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 수조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겠죠. 3분의 2는 우리가 지하에다가 설치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방수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전동기 때는 내연기관에 의한 펌프 방식에 의해서 펌프의 토출량이라고 하는 거는 Q는 N 곱하기 130. 그러니까 옥내 소화전의 설치 개수가 최대 5개인 경우를 예를 들 수 있죠. 방수압에 의한 펌프 토출량은 노즐에 있어서의 방출되는 방수압을 가지고서 여기 보면 루트의 10의 P, 그 다음에 그 노즐의 내경, 자승, 그 다음에 0.653을 곱해서 우리가 리터 퍼 미니트라고 하는 방수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펌프의 동력을 얘기할 때 우리는 양정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실양정, 액튜얼 헤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흡입 양정은요, 후트 밸브로부터 펌프의 인입 라인을 흡입 양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얼마큼 빨아들이냐, 석션 할 수 있느냐를 의미하는 것이 흡입 양정이 되고, 그 다음에 펌프에 의해서 토출할 수 있는 높이, 그것을 토출 양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두 개를 합해서 펌프의 실양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정이라고 하는 개념은 결국은
베르니의 그 이퀘이션에 두라고 하는 그런 개념과 같다. 즉 길이로 표시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평가기에 보면 그 어떤 문제냐 하면 어느 소방 대상물이 4층에 5개, 5층에 6개의 옥내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다. 전 양정이 130m고 펌프의 효율이 60%고 전달 계수가 1.1인 전동의 동력을 계산하시오. 이거는 시계다 그냥 대입하면 되죠. 그런데 어,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Q의 양이라고 하는 거는 Q의 양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있어요? 5개가 작동했을 때의 방출량을 얘기를 하니까 아무리 6개가 있더라도 5개를 구해서 650리터 퍼 미니트가 됩니다. 근데 650리터 퍼 미니트는 단위를 다 미터, SI 유니트로 하니까 미터 3승 퍼 미니트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환산을 해주면 0.65 큐빅미터 퍼 미니트가 돼서 그 수식에 대입을 하면 25.25 킬로와트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펌프의 그 소방 펌프의 성능을 계하는 것 중에서 소방 펌프의 성능 곡선이라는 것이 법으로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 100% 100%는 뭘 얘기하는 거죠? 전격 부하 운전점이요. 이 전격 부하 운전점은 펌프의 제작 회사에서 나오는 그 어떤 레테루에 우리가 흔히 나오는 그 펌프의 제조회사에서 적어주는 거죠. 거기에 그럼 명확하게 전급 부하점이 나와 있어요. 그거를 100으로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최저 운전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유량이 제로이죠. 유량이 제로 있을 때 펌프를 얼만큼 높이 올릴 수가 있느냐. 그게 양정이죠. 140%를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제조회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격 부하 운전점의 140%가 최저 운전점에서 나와야 되겠고, 그리고 유량이 그 150% 전격 부하 운전점에서 1.5배가 됐을 때의 양정은 65%가 나와야 된다. 이것이 최대 운전점이 되겠습니다. 이 펌프의 성능 곡선에 관한 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펌프 압력의 세팅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소방 펌프에는 충압 펌프와 주 펌프로 구분되죠. 충압 펌프라고 하는 것은 물이 새는 경우에 작동하는 펌프를 얘기하는 거고, 주 펌프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노즐을 열어서 물을 화재가 나서 뿌리는 경우에 작동하는 펌프가 주펌프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세팅 압력이 있을 텐데 거기서부터 물이 새서 점점 떨어져서 충압 펌프 기동점에 됐을 때는 충압 펌프가 작동하는 거죠. 근데 충압 펌프가 작동하다 여기로부터 0.5 kg 폴스 per 스퀘어 센치 이상의 압력으로 떨어지면은 그러면은 주 펌프가 돌아가는 거죠. 근데 주 펌프의 기동점이라고 하는 거는 건물의 낙하압보다는 작아야 되겠다 이거죠. 건물의 낙하압보다 큰 경우에는 아무리 해도 펌프가 돌아가지 않겠죠. 그러니까 펌프의 낙차압보다 옥내 소화전인 경우에 요 K 값이 2kg 압력 단위로 2kg per square centimeter. 스프링클러인 경우는 1.5kg 스퀘어 센티미터의 이러한 차이를 둬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압력이 이제 올라가 갖고 이제 중압 펌프가 정지되고 그 다음에 주 펌프가 정지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릴리프 작동 직전에 주 펌프가 작동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디프라고 하는 거는 차이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 차이에 의해서
압력을 세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습 정리에 보면은 유효흡입 양정, 유효흡입 수도라고 하는 것을 Available MPSH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요 유효흡입 수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캐비테이션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되죠. 그래서 MPS의 available은 HAV라고 쓸 수가 있는데 그는 대기압에 있어서의 수도에다가 증기압의 수도와 그 다음에 실질적인 흡입 양정을 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마찰 손실 수도를 빼주는 거죠. 플러스라고 하는 거는 물탱크가 그 흡상이라 해서 펌프보다 위에 있을 경우에는 이게 플러스가 되는 거고 펌프보다 밑에 있는 경우에는 수조가 그런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마이너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펌프의 운전의 이상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 캐비테이션 현상과 워터 하머링 현상과 맥동 현상과 에어 바인딩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바로 유효흡입 수도, 유효흡입 양정이 캐비테이션과 실제적으로 연관성이 있죠. MPSH 어베어러블과 MPSH 유효흡입 양정과 필요흡입 양정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공동 현상을 우리는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PSH 어베어러블을 구하는 그 식을 우리가 문제로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MPSH 유효흡입 양중을 구하는 거는 대기압이죠. 대기압이 1.03kg per 자승이라고 하는 거는 길이로 표시하면은 10.3m. 그러니까 1kg가 10m, 수주로는 10m에 해당되죠. 여기 나와있죠. 1.0332kg가 10.332km 수주니까 1kg가 10m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3kg는 10.3 여기다 10배를 하면 10.3m에 해당되는 길이로 표시한.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것들은 다 길이로 표시해야 되죠. HS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흡입 그 높이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 흡입 높이는 HS가 4m로 나왔죠.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손실 수도는 0.7m로 나와 있어. 여기 0.7이라고. 흡입 시 손실 수도는 0.7이라고 나와요. 0.7. 그 다음에 증기압에 의한 손실이 있으니까 0.023이니까 여기다 10배를 해주면은 0.238. 그래서 요 값들을 여기다 대입하면 MPSH 어브는 5.4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릴리프 밸브는 도대체 무슨 역할을 소방 배관에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릴리프 밸브는 순환 배관에서 최절 압력이 되면은 압력이 급격하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높이가 양정이 150%까지 올라가니까 그런 경우에 이 공해 전환에 의한 그 수온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설치하는 안전 밸브. 그러니까 릴리프 밸브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액체의 세프티 밸브다. 보통 안전 밸브 하면은 기체의 안전 밸브다. 이렇게 부분을 알고 있죠. 우리가 세프티 밸브하고 릴리프 밸브는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다. 그 다음에 베르니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 압력도 속도도 수도도가 위치에 따라서 전부 같다는 거죠. 이러한 식이 성립되는 거는 뭐 조건이 있죠. 아이디얼 플로우, 이상 유체라고 하는 것인 경우에 그런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에너지 경사선이라고 하는 것은 수력학적 경사선 플러스 이지의 V자승, 속도 2를
플러스한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 베르누이 그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에요. 모든 단면에 대해서 압력도 속도도 위치도의 합이 항상 같다, 일정하다. 이것이 우리가 베르누이의 방정식이다. 이게 베르누이 방정식인데 여기에다가 펌프의 동력을 플러스하고 양정을 플러스하고 이 좌측에는 우측에는 그 손실 수도를 포함시키면 수정된 베르누이 이퀘이션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뭘 구해요? 펌프의 양정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방에서는 모두가 물을 그 소화수로 사용하니까 물에 관한 그 이 손실 수도를 구하는 가장 대표적인 식이 뭐냐 하면 헤이전 윌리엄스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직관. 이거는 경험식이에요.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압력 손실이라고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유량의 1.85승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조도계수의 1.85승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관의 내경의 4.87에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길이에는 비례하죠.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뭐야? 경험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대상으로 할 때는 헤이즐 윌리엄스 이퀘이션을 쓰니까 소방 배관에 있어서의 마찰 손실을 구할 때는 전부 헤이즐 윌리엄스 이퀘이션을 가지고서 마찰 손실을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체학에서 보면은 모든 그 유체를 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화학 공장 같은 경우 보면 굉장히 끈적끈적한데든가 비스코시티가 큰 것들을 사용하는 게 되는데 그럴 때는 다시 바우스바흐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되는데 이게 아주 유명한 식이죠. H는 F의 D분의 L의 2GF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찰 손실 수를 길이로 표시해 준 거죠. 이렇게 표시하면 그런 마찰 손실 수는 L에 비례하고 V자승에 반비례하고 T에 반비례하고 여기에 F라고 하는 것이 관마찰 계수라고 해서 무차함수가 됩니다. 보통 F라고도 하고 람다라고 하는 것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글에서 펌프가 토출하는 전 양정은 몇 미터인가, 이렇게 이제 흡입 쪽에 있어서의 압력과 토출 쪽에 있는 압력과 그 차이가 여기 흡입 측과 토출 쪽에 있어서의 차이가 이렇게 주어지는 거야. 그런 경우에 우리가 구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건 뭐 어떻게 되겠어요? 베르누이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구하면 된다. 그럼 베르누이 방정식을 이용해서 구하면 H는 펌프의 토출 양정에다가 펌프의 높이에다가 우리가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펌프의 흡입 측의 양정을 플러스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펌프의 토출 측의 양정이 30m로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높이가 0.5m고 그 다음에 흡입 측의 이 압력이 진공이 70mm HG니까 이거를 뭐로 바꿔준 거예요? 그 대기압이 760이니까 수주로는 10.332니까 이거를 길이로 얘기하면 1.0332m에 해당된다. 다 더하게 되면 전 양정은 31.533. 보통 소시점 두 자리까지 소시점 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소시점 두째 자리까지 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기사 시험에서도 반드시 소시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소시점 두째 자리까지 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것도 이제 그 유조선에서 비중이 0.85인 기름을 0.5 큐빅미터로 높이 20m의 저장 탱크로 보내는 펌프의 이동 동력을 구하라. 수도선은 3m이고 유조선의 저유선은 대기 노출되어 있다. 이건 우리가 얘기하는 이 수정된 베르누이 이퀘이션을 그대로 도입하는 거야. 여기 Z1이라고 하는 것이
펌프의 여기가 Z1 이제 H가 펌프의 양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summation H는 손실수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 뭐 손실수든 뭐든 다 구해서 집어넣으면 23m가 나오게 됐어요. 전 양정이 24, H가 펌프의 그 양정이 23m가 됩니다. 그러면 P1과 P2가 0으로 보고 V1과 V2가 0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23m가 돼서 그 이론적인 동력은 감마의 QH라고 하는 식을 써서, 감마는 비중량이죠. 비중량이니까 이렇게 0점 비중에다가 우리가 얘기하는 물의 그 비중을 물에, 그러니까 0.85의 비중이니까 물의 비중량을 곱하면은 그 감마가 나오겠죠. 여기 기름에 있어서의 비중량이 나오는 거예요. 감마가. 그 다음에 Q 값을 구했죠. 그 다음에 23m, H가 23m니까 바로 이 38.5kW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겠어요. 이상 뭐 이것저것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 기말고사가 사실은 이 소방방주론에서는 계산 문제가 상당히 많이 그 출제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소방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그 기본적인 계산 방법이 없이는 접근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학 계산기를 반드시 준비하고 그것에 맞게 계산을 해 줘야지만이 옳은 정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방방재론이 언제 시험 보는가 잘 모르겠는데 9일날 보나? 뭐 어쨌든 소방방재론이 어쨌든 5일에서 11일 사이에 보는 거로 알고 있는데 6월 7일 정도에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말고사 잘 보시고요. 시험 범위는 다 아시겠지만 중간고사 이후 8주부터 14주까지의 내용을, 강의 내용이 시험 범위이고, 우리가 라이브 강의에서 얘기했던 것들, 이런 것들도 중점적으로 보아주시면 되겠고, 평가하기와 정리하기, 그런 내용들을 공부하시면 좋은 점수를 얻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만 라이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가 라이브 강의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만나기로 하면서 이만 라이브 강의 넘버 7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